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3월 26일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3월 2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만들어주세요. 공수처 만들어주세요. 공수처 만들어주세요. 왜 공수처에 목을 맵니까?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죠? 네. 공수처. 네, 네. 저도 궁금해요. 왜 저 공수처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죠? 첫째, 네. 이 얘기가 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수처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검찰 자신들이 네. 그 양식 있는 검사들이 고위 검사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있는 이 검찰만으로도 네. 이게 권한이 너무 과다하다, 저 국민들의 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라 그러면 확대된 저 중앙수사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긴다면은 엘리트 검사들, 네. 수사 역량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잡아 넣을 때마다 그냥 이 신문 1면톱, 4면톱을 장식할 사건들을 다루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위공직자들 잡아놓으니까 그렇죠. 장관, 차관, 뭐 검사장 뭐 이렇게 잡아놓은 거 하니까 이거는 그 대검 옛날에 있었던 대검 중앙수사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검찰로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다 그 얘기를 하도 저도 뭐 그런 논의에 참여를 했었으니까. 예, 예. 그런데 검찰의 이 과도한 수사권 뭐 이게 권력 남용을 우려해온 조국 문재인 저 법조인들께서 이 공수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간단한 이유입니다, 저는. 아니, 그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영광 실장의 그러한 논리와 논거를 갖다가 바로 그 논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공수처 신설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 좌파들이. 아,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좀. 이 첫째, 좌파들이 왜 여기에 이해가 그렇게 크게 걸려 있는 겁니까? 첫째 잘 기억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검사와의 대화. 검사와의 대화. 뭐냐니까 검사를 흔한 얘기로 일본 말입니다만 약호를 죽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무현 일반 인권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등은 예전에 검사한테 자기들이 너무 당했던 거야. 이 사람들 검사를 못했나요? 무슨 검사를 해요? 문재인은 뭐 판검사를 못했고 노무현은 판사 잠깐 했죠. 잠깐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을 둘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 논거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보다 더 센 검찰이 되는 거죠. 더 센 그러니까 중수부의 옛날에 대검 중수부 한 100배쯤 되는 그야말로 괴물이 나타나고 이 괴물을 갖다가 대통령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또 하나. 참 또 하나. 나중에 제 얘기를 좀 얘기하죠. 예, 조금만 제가 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면 그가 쓴 뭐 책들 운명이니 뭐니 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말 꼭 했어야 될 것이 뭐였냐니까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검찰을 또 견제할 또 하나의 제2의 검찰로서 막강한 공수처를 갖다가 만들지 못했 이것이 자기들에게 사법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 것이 한이라는 이게 거예요. 검찰을 쪼개서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센 검찰을 하나 장악하기 좋은 센 검찰을 내 권력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검사 애들 다 그냥 좀 병신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야마가 바로 그겁니다. 기신기신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자살, 죽음이 결국 검찰의 과도한 행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안가품이에요. 오늘 이재호 의원이 어디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 의원의 그 이재호 의원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예.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었을 때 이 기구가 대통령 권력에 장악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갈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죠. 근데 다른 선진국에서 안 하는데 선진국에서 안 하죠. 북한에서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재호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아니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고위공직자는 다 여권일 텐데 제가 그 말씀을 고위공직자도 여권일 텐데 자유한국당이 봤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서에 잡혀가는 놈들은 다음 문재인 친구들 뭐
문재인 친구, 조국이 친구 뭐 이런 애들이 다 구속되고 잡혀갈 텐데 네. 왜 그거 반대하냐? 그냥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호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님은 참 당신은 참 좌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파인 것 같지만 왜냐하니까 옛날 중앙정보부 이게 김형욱의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가 물론 여당 의원은 겁박합니다. 이런 위협합니다. 너 말 잘 들어. 대통령 말 잘 들어. 찍소리 못합니다. 어디 외도하는 거 사진 찍고. 그렇죠. 그런데 주로 잡아 조지는 것은 국회의원이 뭐 여당만 있습니까? 야당 있고 판검사 중에서도 꼭 보면은 우리 판검사만 있습니까? 적폐 판검사도 있는 거. 적폐 판검사 때려잡는다는 공수처가 왕입니다용. 적폐 판검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장악하겠다. 아니 판사가 지금 정부의 공수처 안에는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다 포함됩니다. 황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이가 게시타포를 만들고 김영욱의 중앙정보부를 만들겠다 이런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재 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검사가 판사 수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제대로 못하면. 근데 이게 공수처가 생기면은 고위공직자 뭐 비리 수사처라 그래갖고 여기에 딱 포함된 게 판검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그 국회의원은 빼줄 테니까 자유한국당한테 국회의원은 빼줄 테니까 받아주세요 했던 게 국회의원 삐리한 거는 그냥 검찰 통해서 잡아넣어도 되니까. 그렇죠. 판검사를 잡아넣어서 검찰과 사법부를 내가 장악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핵심은 판검사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아. 내가 대통령이야. 김 실장. 내가 대통령이야. 근데 내 대통령인데 장관이 내가 한 놈이 뭐 비리한 놈은 조용히 자르면 되는데 문제는 손에 잘 안 잡히는 판검사 때려잡겠다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만들고자 하는 즉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김형욱의 중앙정보부 앤드 다음에 옛날 히틀러의 게슈타포 KGB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네. 지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던데. 민주주의 신봉하는 건 맞아요. 인민민주주의. 그 인민재판 걸고 인민민주주의예요. 김일성하고 그럼 별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구만요. 그래서 주사파라 그럽니다. 이야,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민주당 이쪽 여권 계열 현역 국회의원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뭐 박근혜 탄핵하고 그 무렵에 뭐 제가 들은 얘기가 다 해줘도 되겠네. 그 무렵에 이제 공수처를 그렇게 자꾸 집착을 하길래 자기도 특유의 같이 들어있어서 이제 뭐 박범계 씨, 그 지금 뭐 맨날 그 앞장서서 하는 민족수석 출신이죠. 그리고 물어봤대. 자기 궁금해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처라는 게 권력에 예속된 엘리트 그 검사 집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양반 순진한 양반이지. 아니 권력에 예속된 큰 검찰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옳은 방향입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씨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권력 잡을 거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 권력에 예속된 엄청난 그 검찰 수사권을 가진 검찰 집단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게시타포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국이가 지 속셈을 얘기했구만.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 뺄 테니까 해달라고. 그럼 국회의원이야 뭐 지금도 뭐. 검찰로 때려잡고 검찰로 때려잡고 경찰로 때려잡고 국세청으로 때려잡고 선관위로 때려잡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비리에서 그건 상대도 안 되는 거고 핵심은 뭐냐니까 손에 안 잡히는 이른바 사법부인 판사와 지금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좀 독립돼 있잖아요.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 선거구제 개혁 있잖아요. 이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는 우리 뭐 여러 번 다뤘지만은 정의당 또 뭐죠 뭐 바른미래당, 민평당 앞으로 있을 민중당 이런 소수 정당들한테 이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 복잡한 거 기자들이나 국민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국으로 닥치고 있으라고 한 얘기가 정의당 30석 보장해주는 이제 선거제를 가지고 정의당도 끌어들이고 바른미래당 이들도 막 가만히 있어. 민평당도 20석 해줄 테니까 우리가 조금 줄이더라도 자유한국당 뭐 더 줄으니까 하자고 하면서 얽은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 거예요. 야 정의당, 야 니들 바른미래당, 민평당
야 20석씩 다음 선거 때 이거 이대로 가면 니들 저 당에서 지역에서 10%만 받으면 20석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묶어서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 보면 선거법하고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공수처 만드는 법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검경 수사권 분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묶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보면 민주당의 머리는 좋아요, 애들이. 무슨 얘기냐니까 이게 양수겸장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 되더라도 어쨌든 어영부영부영부에서 이걸 좌파 연합을 엮어서 공수처만은 통과시키려고 들 겁니다. 선거법 실제 속내 말이야 선거법이 그렇게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과반을 못해도 어차피 저 정의당이나 3중대가 있으니까 3중대 되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양손의 떡이에요. 근데 실제 보면 민주당에서 바라는 속내는 선거법 개정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끼에 불과할 뿐이에요. 엮기 위한 좌파 연합을 엮기 위한 미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이들이 목숨을 거는 거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완벽하게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찰 더 센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면 그다음부터 대한민국은 만년 독재가 가능합니다. 즉 이해찬 씨가 늘 이야기하는 50년, 100년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 50년, 100년 집권하게 되면서 그 꼼수 만들어낸 계책들을 하나씩 그 뭐 주머니에서 뭐 복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여주는데 이런 저희 황태준 TV에서 저와 김영광 실장 같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도권 논란에서는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사실 보면 조선 동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TV조선이나 채널A에 저 같은 사람들 김영광 실장 다 못 나갑니다. 왜? 이미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히기 때문에 인민재판용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완벽한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거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은 이거는 선거배 이제 그 조금 꼬마 정당들을 이제 꼬시는 미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참 큰일이네. 참 2019년 3월 26일 그러니까 우리 저 보수라 그러는 뭐 MB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허당인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으니까 아니 에라이 검찰을 지금 버거운데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감당이 버거운데 그 검찰을 줄이고 견제하고 하지 않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핵심은 내가 딱 장악한다. 내가 장악 대통령이 장악. 어떻게 이런 비민주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죠? 인민민주주의라니까요. 참 자꾸만 이점 보면 이런 양반들이 청와대 저 비서관들이 있었으니까 반성합니다. 반성해. 야 진짜 정말 국민 여러분 두 눈 푹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독재의 나락에 허덕이는 누구들의 좌파 독재 좌파 독재의 개 돼지가 되고 맙니다.